안녕하세요, 친구.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82년의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운 몇 가지 이야기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특별한 지혜가 생기기도 하지만 주에 깊게 대처해야 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노인들이 특히 밤에 겪는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방법, 천 유지하기, 수분 섭취 관리의 중요성 등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시죠. 제 이야기와 조언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날 때 주의사항. 밤이요. 밤은 평온하고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노인들에게는 몇 가지 어려움도 숨어 있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 급하게 일어났던 밤이 기억납니다. 젊었을 때는 고양이처럼 침대에서 뛰어나갔겠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마도 축적된 지혜였거나 갑자기 일어나다 다쳤던 친구의 기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우리의 순환계가 움직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천천히 순환하던 혈액이 빠르게 재분배되지 못해 어지러움이나 심각한 경우 실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력으로 인해 혈액이 다리에 몰리고 우리 몸이 혈압을 적절히 조절하며 혈액을 재분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사는 박영호 씨가 한 번은 너무 빨리 일어나다가 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힘든 방법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웠죠. 이제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몇 번 깊게 숨을 쉬고 몸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일어납니다. 이 간단한 습관으로 우리 노인들에게 큰 위험이 되는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 환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는 헐거운 카펫이나 가구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해결책은 방이나 복도에 은은한 조명을 켜두는 것입니다. 저도 작은 램프를 켜두어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밤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므로 밤에 일어날 때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주변을 밝게 유지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안전과 웰빙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나올 때 천 유지하기야 겨울 아침의 추위. 젊었을 때는 그리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제 아내 김미영 씨가 집이 얼음동굴 같다며 저를 깨웠던 추운 아침이 생각납니다. 그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천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차가운 방 공기를 맞닥뜨릴 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이런 변화는 불편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영 씨는 항상 실용적이어서 간단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따뜻한 가운을 두었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가운을 걸쳐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습관을 들였고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집 안에서도 항상 양말을 신어 발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채택한 또 다른 전략은 방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자동으로 켜지는 이동식 히터를 사용했죠. 또한 밤에는 창문을 꼭 닫아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 전 우리 발밑에 두는 온수 주머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의식이 되었죠. 이런 조치들은 불편함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추위로 인한 혈압 상승과 같은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서 나올 때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밤에 찬물 마시기 피하기, 우리 노인들에게 중요하지만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밤에 마시는 물의 온도입니다. 갈증으로 깨어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특히 저녁에 짠 음식을 먹었거나 날씨가 더울 때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은 유혹이 클 수 있지만 경험상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더 민감해집니다. 제 친구 전구진 씨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항상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죠. 어느 날 밤
그는 심한 갈증으로 깨어나 생각 없이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복부 불편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몇 시간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후 그는 차가운 물이 복통과 다른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액체를 천으로 드는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은 예전만큼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많은 양의 액체를 섭취하면 이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장실에 가는 빈도를 증가시켜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부종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구진 씨가 한 간단한 변화는 침대 옆에 산곤에 물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증으로 깨어났을 때 소화 시스템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마실 수 있었죠. 그는 또한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적은 양의 물만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는 수면 중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조정은 밤 동안의 편안함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향상시켰습니다. 중단 없이 더 오래 잠을 자는 것은 특히 우리 나이에 몸과 마음의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차가운 물 섭취를 피함으로써 전구진 씨는 복부 불편감 발생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웰빙감이 향상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밤에 갈증을 느낄 때는 산곤의 물을 선택하고 필요한 만큼만 마시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취침 전 수분 섭취 조절하기. 밤에 마시는 액체에 대한 문제. 이것은 우리 노인들이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취침 전에 마시는 액체의 양은 우리의 수면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수년간 배운 것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화하고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친구 이영희 씨와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죠. 그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잠들기 전에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밤에 여러 번 일어나 화장실에 가야 했고 이는 그녀의 휴식을 방해했습니다. 밤에 과도한 액체 섭취는 이미 나이와 함께 덜 효율적일 수 있는 비뇨기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밤에 소변을 보는 필요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을 분절시키고 덜 회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나 차와 같은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는 소변 생성을 더욱 증가시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영희 씨는 취침 전 루틴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몇 시간 동안 액체 섭취를 제한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밤에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피하고 대신 잠들기 전에 편안한 독서나 조용한 음악 감상으로 차를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중단 없이 더 오래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낮 동안의 기분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더 연속적인 수면은 피로감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액체 선택도 중요한 측면입니다. 취침 전에 무언가를 마셔야 한다면 소량의 물을 선택하고 카페인이나 설탕이 든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 한 잔은 편안하고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적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침 전 액체 섭취를 조절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더 평온한 밤과 활기찬 낮을 보낼 수 있으며 휴식이 진정으로 회복적일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루틴 확립하기. 나이가 들면서 건강한 수면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젊었을 때는 취침과 기상 시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적인 루틴이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수면이 완전히 불규칙했던 시기가 기억납니다. 때로는 늦게, 때로는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그 결과 불안한 밤과 피곤한 낮을 보냈습니다. 그때 의사인 제 딸이 일주기 리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주기입니다. 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확립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전처럼 보였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을 포함해 매일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제 몸이 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했습니다. 규칙성은 제 몸이 언제 잠들고 깨어나야 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루틴을 유지하면서 더 쉽게 잠들고 수면이 더 깊고 회복적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낮 동안의 식욕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정된 시간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취침 전 몇 시간 동안 무거운 식사와 커피나 차 같은 자극적인 음료를 피하는 것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늦은 밤에 피자 한 판을 먹고 끔찍한 밤을 보냈던 때가 기억납니다. 무거운 음식이 소화를 방해하고 휴식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방을 어둡고 조용하며 쾌적한 온도로 유지했습니다. 외부 빛을 차단하기 위해 암막 커튼에 투자했고 필요할 때는 귀마개를 사용해 조용한 환경을 보장했습니다. 특히 해가 일찍 뜨는 여름에는 수면 마스크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침 전 긴장을 풀기 위해 조용한 활동들을 야간 루틴에 포함시켰습니다. 독서, 명상, 부드러운 음악 듣기, 가벼운 마사지 등이 몸과 마음을 휴식으로 준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침 전 최소 1시간 동안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도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기에서 방출되는 푸른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루틴을 확립하는 것은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향상시켰습니다. 더 활기차고 기분이 좋아졌으며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채택하고 진정으로 회복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습관을 조정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취침 전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 피하기. 우리는 전자기기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가 항상 우리 손에 닿는 곳에 있어 엔터테인먼트와 세상과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기기들이 좋은 밤의 수면을 방해하는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텔레비전을 보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프로그램이 흥미로워서 자주 늦은 시간까지 영화나 프로그램을 보곤 했습니다.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깨는 밤이었죠. 그때 똑똑한 손녀가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의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청색광은 우리의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방해합니다. 취침 전 이러한 빛에 노출되면 우리 몸이 휴식할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가 정신적 또는 감정적 흥분을 일으켜 휴식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취침 전 최소 1시간 동안 모든 전자기기를 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습관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화면 앞에서 보내던 시간을 대신해 다른 휴식 활동을 채택했습니다. 좋은 책 읽기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게 기억납니다. 또한 내면의 목소리와 호흡만을 사용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이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 듣기도 새롭게 시작한 활동이었습니다. 클래식과 연주곡이 담긴 비닐 레코드 컬렉션이 있는데 이는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레코드를 틀어놓는 것이 편안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음악은 평온하고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공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뜨개질,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도 좋은 선택입니다. 제 아내 클라라 여사는 항상 뜨개질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이 활동이 긴장을 풀고 좋은 밤의 수면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기에 제 기억을 적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하루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잠들기 전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었습니다. 휴식 활동 외에도 수면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을 어둡고 조용하며 쾌적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 귀마개, 수면 마스크에 투자하면 이상적인 휴식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침 전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간단하고 편안한 활동의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전자기기를 끄고 몸과 마음을 평온한 밤에 수면으로 이끄는 활동을 채택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필요할 때 의사와 상담하기, 우리는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필요할 때 의사와 상담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러 변화를 겪게 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의학적 조언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면서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시기가 기억납니다. 수면 루틴 조정, 액체 섭취 조절,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자제 등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건강을 걱정한 딸이 의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담당해온 신뢰할 수 있는 의사인 이상철 박사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1년의 검사를 실시했고 주의 깊은 분석 후 제가 고혈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혈압이 밤중에 저를 깨우고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단을 받은 후 그는 적절한 약물을 처방하고 식단과 운동 루틴 변경에 대한 몇 가지 권장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철 박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약물로 혈압을 조절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면서 더 잘 자게 되었고 낮 동안 더 활기찬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몸의 신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항상 의학적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혈압 외에도 당뇨병, 신장 문제, 수면 무호흡증, 심지어 전립선 관련 문제 등 노인의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등은 밤에 자주 소변을 보게 만드는 흔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상담은 습관을 조정하고 특정 치료법을 추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는 밤에 일어날 때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동성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는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상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나 치료사는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처방된 치료에 대한 순응도도 중요한 측면입니다. 특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약물을 스스로 조정하거나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의사와 상의 없이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치료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 정미숙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류마티스 전문의와 상담한 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특정 치료를 받았습니다. 올바른 약물과 몇 차례의 물리치료 세션으로 통증이 크게 줄어들어 다시 편안한 밤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면 문제나 다른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전문가의 지도는 근본적인 상태를 식별하고 치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이며 매일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의 중요성, 이제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이라는 아이디어가 피곤하거나 심지어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몇 가지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고 안전하게 수행될 때 신체 활동이 몸과 마음에 수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 움직임이 더 느려지고 관절이 더 자주 아프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제 손녀는 항상 제 웰빙을 걱정하며 지역 공원에서 노인을 위한 걷기 그룹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산책은 도전적이었지만 또한 활력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룹은 비슷한 이야기와 경험을 가진 제 또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속도로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주변의 자연을 감상했습니다. 점차 제 기분이 좋아지고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걷기는 즐거운 활동이 되었고 사교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많은 입증된 이점이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며 유연성과 균형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저와 같이 더 가벼운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걷기 외에도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중 운동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물은 움직임에 저항을 제공하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줄여줍니다. 제 친구 이영희 씨는 수중 운동 수업을 좋아하며 매 세션 후에 더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항상 말합니다. 매우 유익할 수 있는 또 다른 활동은 요가입니다. 요가는 스트레칭 운동과 호흡 및 명상 기법을 결합하여 이완과 유연성을 촉진합니다. 저도 집에서 텔레비전 영상을 따라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동작은 부드럽고 적응 가능하며 각 세션 후의 평화로운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더 역동적인 것을 선호한다면 춤은 훌륭한 옵션입니다. 춤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 협응력, 지구력,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제 아내 정미숙 씨와 함께 몇 번의 사교 댄스 수업에 참여했는데 그것은 우리 사이에 큰 기쁨과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동성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은 앉아서 하거나 특정 장비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요구와 제한 사항을 고려한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가능성 내에서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선택한 운동이 귀하의 건강 상태에 안전하고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사는 특정 활동을 추천하고 운동의 강도와 빈도에 대해 조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이점 외에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울증, 불안, 사회적 고립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나 춤과 같은 그룹 운동은 사교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우리의 정서적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신체 활동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귀하가 좋아하고 귀하의 요구에 맞는 활동을 찾아 천천히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계속 움직이고 운동을 정기적인 일과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이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수분 섭취,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에너지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항상 주의 깊은 제 딸이 영양사와 상담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김지혜 박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영양 요구 사항이 변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김지혜 박사는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심장 건강을 위해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설탕과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체중 증가에 기여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우리의 에너지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을 위해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종종 하루 동안 물을 마시는 것을 잊어버리지만 적절한 수분 공급은 장기 건강, 혈액 순환, 인지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김지혜 박사는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라고 권장했으며 특히 더운 날이나 신체 활동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 양을 조절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저는 어디든 가져갈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와 천연 주스를 적당히 일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김지혜 박사는 정기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루 동안 작은 양을 여러 번 먹는 것은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부적절한 식품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배고픔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제 몸의 신회 주의를 기울이도록 격려했습니다. 천천히 먹고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배가 부르면 멈추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드는 간단한 실천입니다. 소화가 더 효율적이 되고 먹는 즐거움이 증가합니다. 결론 및 마지막 생각. 우리는 노년기의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평생 동안 배운 교훈 중 일부를 공유한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밤에 일어날 때의 주의사항, 따뜻하게 유지하기, 액체 섭취 조절, 건강한 수면 루틴 확립,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 피하기, 의사 상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까지 다루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조언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을 돌보는 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이며 매일을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더 많은 팁과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만의 경험과 조언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과 격려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그리고 이 영상 공유하는 것 잊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제 82년 인생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르고 고유한 존재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공유한 조언들은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여러분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공유하는 것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이러한 교류는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되 그것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열정, 우리의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젊고 활기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된 꿈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지혜와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노인센터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합니다. 이 모임은 제게 새로운 책을 접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또한 이런 활동은 제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 앱을 통해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조금씩 배우다 보니 이제는 꽤 능숙해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지역 학교에서 자원봉사로 어린이들에게 정원 가꾸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평생 동안 쌓은 지식을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활기와 호기심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무시하거나 숨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명상과 요가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평생 학습의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법 강좌를 수강했는데 이를 통해 디지털 세상과 더 잘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재정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 경험,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의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기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며 우리는 그에 맞춰 적응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가치와 삶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오히려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에 쫓겨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할 시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은퇴 후에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손주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이 관심은 이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의 환경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작은 힘이나마 지구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제게 새로운 목적의식을 주었고 동시에 젊은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우리가 겪은 역사적 사건들, 우리가 배운 교훈들은 모두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세대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마라톤을 뛸 수는 없더라도 요가나 타이치와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되 그것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적, 정신적 웰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어준 소중한 것들입니다.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사하거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우리가 배운 교훈들은 귀중한 자산입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지역사회센터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정원 가꾸기를 새로운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는 제게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가족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고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기들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권리와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건강한 노년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웰빙, 사회적 연결,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이야기와 경험은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평생 동안 배운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이며 매일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더 많은 팁과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만의 경험과 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항상 즐겁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과 격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 버튼 누르기, 댓글 남기기, 그리고 이 영상 공유하기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의 인생은 계속되는 여정이며 매일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만의 고유한 여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팁들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삶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